안녕하세요. 시민 방윤재입니다. 요새 영상에 자주 등장하십니다. 그동안에 관리를 안 했던 나무가 네.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성화같이 좀 보여주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기주진백인데 네. 요거는 제가 경매에서 낙찰 받고서 2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2년 지났는데 네. 그동안에는 이 진백을 잘 몰라서 사놓기는 했는데 이게 참 손을 어떻게 대할지를 몰라서 방치해 놨었는데 오늘 좀 하려다 보니까는 속가지가 이거 보시면 속가지가 일단 다음부터 보여주시죠. 너무 많이 거시게 해서 성질 급하시게 알았어요. 천천히 돌려주면서 다음 모습 네. 일단 선 보이고. 요거는 이제 기주진백으로 요거는 이제 7간 모아 심기 한 겁니다. 맞지? 둘, 넷, 여섯, 일곱. 7개를 모아 심기 해서 이거는 분생활은 좀 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걸 구입한 의도가 있어요. 왜 그걸 나도 모르게 샀지? 근데 나도 모르게 산 거는 이제 이게 거시기 그 코로나 이게 후유증이죠. 그것도? 코로나 후유증입니까? 예, 군생활 하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통제하는 바람에 숙소에서 네. 경매 사이트 보다가 나무도 괜찮은 것 같고 진백도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그래서 모아 심기는 했지만 그래도 해놓으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구매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충동 구매인데. 충동 구매? 예. 그러면 작품 구매하고 나서 잘 샀다라는 느낌 들어요? 뭐 잘 샀다고는 그러니까 이게 100%로 따지면 예. 한 70%? 그래도 잘 샀다? 예. 모아 심기인데?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분생활을 그래도 좀 해가지고 예. 좀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된 거는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 풀어보지는 않았지만 예. 분갈이를 안 해서 예. 그 나름 이제 엉켜가지고 이것도 좀 거의 이게 뭐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합쳐진 거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서 합체가 된 것 같아요? 예. 과연 합체가 됐을까요? 모르지요. 뜯어봐야지 알지. 나도 분갈이를 안 해봤는데. 그 진백은 원래 자주 분갈이 안 씁니다. 예? 자주 분갈이 안 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10년 정도 분갈이 안 넣는 것은 보통이고 한 20년 정도 분갈이 안 넣는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왜 그러는지 혹시 아십니까? 안 가르쳐줬잖아요. 안 가르쳐줬어요? 예. 그럼 지금 가르쳐줄게요. 예. 이 진백 종류는 이제 이 기주진백이나 사하천 기주진백은 특히 이제 그런 일이 드문데 예. 이 나무 잎을 한번 만져보세요. 부드럽죠? 예. 그 인엽이다라고 해요. 비늘 인자 인엽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어떤 진백은 이렇게 만져보면은 바늘처럼 딱딱하죠. 예. 침엽이 좀 많은 것도 있죠. 침엽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 인엽이 나무가 이렇게 딱딱하게 침엽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예. 언제 그러느냐? 나무한테 분갈했을 때? 강한 물리적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분갈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나무가 외부로부터 공격이 왔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를 뼈 쪽에 만들어 가지고 예.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갈이를 자주 하게 되면은 이 침엽이 인엽으로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향나무가 그래서 분갈이를 자주 안 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북풍전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나무들 있잖아요. 이런 나무들은 한 20년 이 전시에 딱 출품하고 나서 방치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저도 실물로 봤거든요. 그 실물로 보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이렇게 유명한 나무를 그런 것들 이제 수십억씩 하는 나무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나무들을 왜 방치를 해놨지? 하고서 뒤늦게 안 것이 걔들은 전시에 나갈 때만 이쁜 모습으로 나와요. 대부분 방치를 해요. 근데 이 기주진백 같은 경우는 한때 인기를 엄청 끌었던 나무인데 이게 이제 사하천이 나오면서 좀 인기가 시들해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트랜지스터와 반도체의 차이. 왜 그러는 거니? 이 잎이 그 사하천이 더 가늘잖아요. 섬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인기를 끄는데 지나치게 좀 편중된 듯한 느낌? 그 다음에 또 사하천이 되면서 진백의 묘미가 더
뭐라 그럴까 깊어졌다 깊어졌다는 해야지. 거예요? 네. 사실 이렇게 그 기주진백을 키울 때만 해도 이 수형이 굉장히 단순하고 단조로웠죠. 예. 근데 이제 사천하면서 그 살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좀 현란하죠. 현란해졌죠. 예. 그래서 지금 사천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뭐 수종의 문제도 그렇고 수형의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로서 제가 판단할 때는 뭐 굳이 한 뭐 2, 3년, 3, 4년은 분갈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랬고 근데 순을 한 번도 안 잘랐는데 예. 왜 안 잘랐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백을 다루지 않다 보니까 듣기는 했는데 네. 솔직히 얘기해서 손을 못 댔죠. 자, 그럼 손 대십시오 이제. 에? 손 대시라고. 예. 아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이 방치해놓은 결과물이 네. 이 속가지가 엄청 말라서 네. 이 진백 종류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구멍도 통해야 되는데 네. 통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 겉순만 쭉쭉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온 천지가 잘라야 될 게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거 작업을 한 이틀은 걸려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이런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이게 말라가지고 이거는 죽은 거잖아요. 예? 이런데 보면 여기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이제 이게 겉은 굉장히 건강하고 싱싱한데 예.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람도 안 통하고 네. 또 그다음에 이게 이쪽에 보면 이제 안에 이 가지다 보니까 네. 태양을 햇볕을 못 보고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았는가. 근데 내가 진백을 만져본 지가 이제 올해부터 내가 처음 만져보는데 네. 그래도 쏘사나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웬만큼은 살아있는데 네. 진백 마냥 이렇게 많이 마를 거라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네. 몰랐습니다. 지금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죠. 그러죠. 나무로 손보지 않으면은 예. 제대로 그러니까 보지 이제 않으면은 겉에만 보면 네. 튼실하고 좀 건강해 보이는데 네. 이 속 내부를 쳐다보니까 이게 뭐 한 반은 그렇고 한 3분의 1은 잘라내야 된다는 느낌이 이런 거 보면 다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예?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이렇게 마른 상태로? 왜요? 겉만 번지를 해도 뭔 소리야 또. 괜찮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왜요? 이게 이제 바람도 막아줄 뿐더러 네. 이게 여기에 보면은 이게 잎이 가지가지에 막 싸져 있어가지고 보기도 싫고 네. 또 그 다음에 이게 자꾸 죽은 잎이 나오니까 여기 또 지금 보면은 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손질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보면은 단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좀 어수선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손질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 부감독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속가지가 말랐으니까 예. 다 잘라내고 예. 그다음에 공기구멍도 좀 숨구멍도 만들어 놓고 예. 공기 흐름을 통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야 제대로 이제 나무가 될 것 같다. 예. 그거 하는데 이틀은 걸릴 것 같다. 예. 그다음에 근데 이 나무 이틀이나 투자할 가치는 있습니까? 그 부감독님은 고급 인력을 이틀이나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될 정도로 손댈 가치 있어요? 아니 가치를 그런 눈으로 노려보지 마시고. 노려보는 게 아니고 가치를 떠나서 네. 나무니까 일단은 그래도 얘도 나름 좀 저기 했다고 그래서 이거 한 사람은 그래도 정성을 들여서 했을 거 아니에요. 막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나무를 또 이쁘게 해놓으면 그래도 또 좀 봐줄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속까지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안 자르면 안 될까요? 저도 그럴 거면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쌓이고 뭐 해서 자꾸 여기 화분에 지저분하게 이게 자꾸 떨어지고 여기 화분은 틈나는 대로 콤프레시아로 불면 안 된가요? 그래도 되죠? 네. 그래도 돼요? 선생님 건 그렇게 해요. 나는 내 거는 그렇게 안 할 테니까 네.
선생님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 결론을 짓고 그것을 예. 그럼 우리 합의 본 겁니다. 예. 자, 속가지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바람의 흐름을 맞죠. 예. 그 이런 거 보면 가지가 이렇게 이쪽으로 쌓입니다. 돌려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래, 귀찮으니까. 이렇게 쌓이고 해서 이게 이제 자꾸 저거를 해줘야 되니까 일단 그런 게 없어야 그래도 떨어질 때 예. 바닥으로 떨어지고 화분으로 떨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1차로 그 마른 가지 자체로 공기의 흐름을 막고, 두 번째는 거기에 잎이 떨어져 쌓여서 보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예. 그냥 잘하면은 거기에서 이 쌓여가지고 예. 그 쌓인 자리에서 뿌리가 내려가지고 굳이 취목을 하지 않아도 소재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 굉장히 즐거운 예감이 들기도 하는데. 아 왜 그것을 이거 산모 이거 잘 되는데 산모 꽃지 이런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이 기주진백이 지금 비교적 저렴하죠. 예. 저렴한 이유가 삽목이 잘 되기 때문이거든요. 아 오래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본에서 이 나무가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왔을 때 예. 사람들이 경탄을 했었어요. 왜 그러는 분이 이게 침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침엽이 그 우리 재래종 그 향나무들은 이 침엽에서 인엽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죠. 네, 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얘들은 이 침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걸쳐야 될 것을 금방금방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요게 땅에다가 뿌리만 내리면은 곧바로 땅에다가 꽂기만 하면 바로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식이 아주 쉬웠죠. 그러니까 너나 없이 사람들이 땅에다가 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네. 사어천 진백도 네. 그것도 삽목 제가 알기로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요번에 사어천 진백 손 다듬으면서 네. 삽목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두 개인가 묻어놨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사어천 진백도 네. 왕말레기에서 삽목이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비싸잖아요. 사천 진백이 비싸다고요? 예. 비싼 나무만 보셨으니까 그렇지. 아 그래요? 네. 사천 진백이 그 귀주 진백처럼 예. 키운 나무들은 예. 실제 가격이 귀주 진백이랑 큰 차이 없어요. 그렇죠. 수형이.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사천은 수형 문제죠. 예. 그 다음에 사천은 사리가 없으면 가격이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사리에 조각을 해야 되는데 귀주 진백은 이 사리 조각한 나무들이 많지 않은 것 사천에 비해서 같은데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예. 그 다음에 또 이 사천 같은 경우는 그 곡 자체가 아주 현란하거나 예. 진짜 이쁜 곡들이 많잖아요. 근데 귀주 진백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천 같은 경우는 수격 또는 수형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구만. 귀주 진백과 비슷한 나무도 있고 예. 뭐 진짜 그 같은 해를 키워도 예. 그 가격 차이가 엄청난 나무가 있죠. 아니 근데 기주진백도 그런 식으로 사어천 진백 마냥 그렇게 기르면은 비싸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성질이 좀 틀려가지고 그게 잘 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주 진백을 사천처럼 키운 기주 진백은 저도 본 일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모아 심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모아 심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산뜻 내켜하지는 않는데 우리 뭐 부감독님이 또 그 코로나 유폐 시절, 예. 코로나로 인한 유폐 시절 그 마지막 그 뭐라 그럴까 동화줄처럼 붙잡고 있었던 그 경매의 즐거움.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딴 사람하고 경쟁해서 저걸 뺏어와야 되겠다라는 그 어떤 그 간악한 그 어떤 그 성격. 아 간악한 성격이 아니고 그게 이제 전투지 전투. 아 전투였습니다. 예. 그 10,000원에 5,000원에 뭐 이래가지고 뺏고 즐기는 뭐 이런 그 저기가. 서바이벌 게임 같은. 그렇죠. 그 한때 그런 그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악하지는 않고 좀 간절했다. 예. 뭐 한 줄 차이니까 제가 봐줄게요. 아 근데 이제 하여튼간 그때 당시에는
그런 재미도 이제 그 재미로 버틴 것 같아. 숙소에 대기해가지고 주말에도 집에도 못 가고. 맞습니다. 우리 부감독님이 지금 선보이는 나무들이 이 한 번씩 선보이는 나무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2년 정도 그 군인들은 전부 그 막사에 항상 숙소 대기. 숙소 대기에서 그 어떻게든 그 숨이라도 붙여보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그림도 사고 나무도 사고 수석도 사고 그다음에 그 뭐죠 그 전시판 그 좌대도 사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석 하나는 갖다 놨는데 저걸 왜 던져놓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왜 샀는가 이해가 안 가는. 저거는 저거 하려고 썼던 거예요. 누가? 그 석부작. 석부작을 하려고. 예, 석부작 하려고 해놨던 건데. 석부작을 하려고 저렇게 단단하게 굳은 돌을 샀다. 예.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둥그런 그런 거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아직 시도를 못한 거죠. 그러면 그 좌대는 그 난로에다 불 피워도 되겠네요? 아니지. 지금 저대로 놓고 이제 저 석부작 용도로다가 쓰이면 이제 그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 자대가 이시야 저기가 되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우리 부감독님 혼자 열심히 모은 나무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 이 기주 진백은 중간급?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선생님은 모아 신기를 안 좋아하지만 저는 그래도 모아 신기가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조금 우리나라에서 심은 것 중에서 모아 신기가 그래도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도장지들은 이렇게 가지가 도장을 하면은 이 도장한 가지의 몇 배는 묵은잎이 떨어지거든요. 가지가 떨어지거든요. 이 도장한 가지들을 억제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나무 전체가 고하게 성장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속가지들이 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속가지들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도장한 가지를 억제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바람의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죠. 바람의 통로를 만들어주면서 햇볕, 바람이 잘 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비로소 나무 같은 꼴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나무한테 지금 첫 번째 해줘야 되는 것은 안에 죽은 가지들 마른 가지들 다 잘라줘야 되는 거죠. 이것들 전부 다 제거를 해서 일단 그 나무들이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줘야겠죠.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도장한 가지들도 짧게 자르고 자 지금 속가지하고 지금 도장지를 먼저 자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지금 뭐부터 하고 있는 거니? 속가지 자르면서 도장지 자르고 그러고 있죠? 이러니까 그 우리 부감독님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요? 이게 영상에서 찍을 때는 따라락 해가지고 먼저 이 도장한 가지를 싹 정리를 해줘야 그런데 성격상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하면서 죽은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겹친 가지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영상을 찍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라 혼자 할 때는 상관없어요. 혼자 할 때는 손가락도 다 자르고 그 도장지를 자르든 상관이 없는데 영상을 찍을 때 그때는 그러는 것이다.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고 나는 내 할 말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상을 찍자고 한 것도 아니고 얼떨결에 이것도 등떨 밀려가지고 한원판국에 무슨 촬영하는 그 시기를 갖다가 생각할 바는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그 방식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좀 철사 거리 할 거예요? 철사를 왜 그러요? 철사는 안 걸고 그 다음 가지만 전부 솎아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이제 단을 조금 주면서 이제 이쁘장하게 그냥 이쁘장하게? 그래가지고 본적 그 선생님이 갑자기 무슨 잘 샀냐고 섭사해가지고 잘못 샀다고 이래 얘기하니까 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나름 그래도 모아 신기 중에서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네. 이 정도까지만
예, 그래도 일단 등치가 있으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 주에 한 주에 10만 원씩 계산을 해도 뭐 70만 원에다가 밑에 화분에 50만 원짜리 이상 되겠는데? 화분도 굉장히 이게 중국 화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 괜찮아요. 화분도 그렇게 못나 보이는 화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80만 원 저도 쳐줄게. 아 그런 거야? 네. 제가 좀 이게 인심이 좀 후하잖아요. 자, 그게 후한 거야? 여기까지 일단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이 우리 부감독님 이 작업이 다 끝났을 때 이 예. 나무 모습 최종적으로 보여주기로 하죠. 예. 뭐예요 지금? 예? 뭐예요? 아 화분에 있던 잠풀 뽑았어요. 아 잠깐 뽑았어요? 예. 딴나무 같다? 예? 다른 나무 같아요. 아니 손을 댔으니까 딴 나무 같이 보여야 이 정성을 들인 그 저기가 티가 나는 거잖아요. 하루 반나절 걸려서 기주징배 철사도 일부 좀 걸고 그 수북했던 것을 한 3분의 1은 털었겠죠? 3분의 1? 더 털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이런 단도 없이 그냥 수북한 이런 상태의 나무였는데 그걸 좀 단을 줘서 좀 그 속살도 좀 보이고 또 바람구멍도 좀 터주고 해서 좀 나무가 시원한 제 느낌에는 좀 아직도 좀 답답하다는 데가 좀 몇 군데가 있긴 한데 최대한 철사를 좀 안 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귀찮은 건 아닙니다. 귀찮은 건 아니고 근데 또 여기가 이제 지금 소음 좀 많이 안 된 데가 이제 요런 데는 지금 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보니까 잘라내기가 조금 아깝다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는 수간부 쪽은 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보니까 좀 손을 좀 덜 댔고 그러니까 손을 좀 덜 댄 데가 이제 요런데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속가지를 보면 빡빡했던 것을 최대한 털었습니다. 좀 잘라낸 상태에서 좀 수북한 그 모양이 좀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은 나무가 거의 이 나무 역시도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뭘 황골탈퇴 시켰죠? 예? 그 뭐지? 진산회를 아니 화백. 황골탈퇴 시켰죠? 예. 이 나무도 지금 둥글둥글하게 우리나라 그 산을 이렇게 형상화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산이 봉우리가 중첩된 듯한 느낌. 그래서 거대한 산맥인데 이 산이 중첩돼서 만들어진 듯한 느낌. 사실 처음 이 나무를 접했을 때 그 줄기의 곡이 조금 부자연스럽고 그랬었는데 나무를 정리하고 나니까 그 곡이 오히려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한번 곡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전면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곡이 다 살아나고 이 곡이 지붕의 곡선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이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부감독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철사를 갖다가 걸어가지고 어디요? 어디 찍는게요? 지금 바로 코앞에 찍고 있어요. 여기요? 네. 여긴 철사 안 걸었는데? 안 걸었어요? 예. 반대쪽인가? 요쪽을 그 뒤에 여기를 좀 단을 주려고 저기 처음 부분은 이게 나무하고 나무 사이의 간격이 떨어져서 바람의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쪽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부분을 철사를 걸어가지고 이 부분하고 조금 도지를 시켰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 더 시키는 게 요렇게까지 아니 요렇게까지 이렇게 시키면은 좀 단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살 것도 같은데 조금 단을 좀 더 줬으면
하루 한나절 걸렸다라고 했죠? 예. 하루 한나절 걸렸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토탈 투입한 시간은 6시간 정도? 예. 6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부감독님도 요 일만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제 일 도와서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돌려주십시오. 시계 반대방에. 저쪽으로? 자, 지금 요 부분도 이렇게 철사를 안 걸겠다라고 하더니 어쩔 수 없이 철사를 걸어가지고 이 단을 갖다 형성을 하기 위해서 단을 형성한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공기의 흐름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했고 지금 송잎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 송잎이 좀 뭐랄까 색깔이 선명하지가 않고 예. 약간 좀 응애 피해를 입은 듯한 느낌. 응애 피해까지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탁한. 그러니까 예. 그 응애 피해를 입으면 그렇게 아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나무 모양을 갖다 이렇게 이쁘게 구성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언제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송백류 작업은 9월달이 적기인 것 같아요. 9월이요? 예, 9월에서 10월까지. 근데 9월달에 적긴 이유가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다 뜯어놓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세입이 나지를 않습니다. 세입이 안 난다고요? 세입이 길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마 색깔만 그 선명한 녹색을 띤 이 새 잎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내년 2월, 3월 달까지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거죠.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송백류, 소나무 같은 경우는 묵은 잎 다 쏟고, 이렇게 가벼운 철사거리 다 가능하죠. 예. 세세한 철사거리도 다 가능하고. 그래서 송백류 작업은 저는 주로 뭐 연중 가능하다라고 그러는데, 예술에서는 8월달, 그 다음 9월달. 8월달 이제 8월 말쯤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9월, 10월 이게 대대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소멸된 나무는 바로 햇볕 쨍쨍한 데 내놓으면 안 됩니다. 왜요? 자,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그 감독님이 우리 부감독님이 그 원인을 갖다가 찾아낼 때까지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도 부탁드립니다. 왜 안 되는 건데? 네? 왜 안 돼요? 아니 생각을 하시라고. 생각을 하면 힘들어. 아우. 응? 이게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타나? 여기 저 뜯어낸 부분이? 뜯어낸 부분에 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부감독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허를 찌르면은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즐거워지죠. 뭐야? 그러니까 취미생활이라니까. 일소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소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연약한 잎이 강한 햇볕을 받게 되면은 잎이 타들어가는 현상이죠. 잎이 타들어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잎은 겉에 햇볕에 단련된 잎들이 아니고 속에 감춰진 그늘 속에 들어있던 잎들이죠. 그렇죠. 요런 거만 좀 그렇고 요런 데는 대부분이 보면 대부분은 전부 다 안쪽에서 속에 들어있던 잎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잎 색깔이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 속에 들어있던 잎들은 맨날 그늘 속이나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햇볕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일소현상이라는 거죠. 이제 좀 짐작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일소현상. 나는 석화에만 그런 일소현상이 있는 줄 알지만 이것도 그런 거구만. 모든 나무들은 식물들은 일소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무는 2, 3일 정도 햇볕이 안 보는데 반그늘 쪽에 거기서 관리를 하다가 그 다음 이제 햇볕을 내놔가지고 단단하고 야무지게 그렇게 키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다 챙기기가 실제 아마추어들이라든가 전문 프로들이 아니면 한마디로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으면 챙기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근데 아, 그렇게 잘랐는데도, 네. 자를 게 보면은 또 자세히 또 보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무성하게 자랐던 기주 진백 가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속에 마른 가지 다 털어내고 네. 한번 이게 업스커트 한번 해주세요. 뒤집어요? 네, 뒤집는 거에 옆으로 이렇게 이 안에를 보여주려고. 그것도 주안점은 최대한 그 한 군데서 많이 난 것들을 네, 많이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 형성 또는 모대기로 나무들을 갖다가 네. 모아가면서 필요하면은 철사거리를 하고 네. 일련의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됐습니까? 송백류는 9월달, 10월달 이때가 작업 적기라는 것을 물론 그게 아니다 아무 때나 한다라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예설에서는 그렇게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귀지우 침대의 명품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예, 그냥 가능하죠? 그렇죠. 분양 가능하신 분들은 예술문제원 010-2040-4567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 취미인 박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미 아니라니까요. 부감독이라니까. 취미인. 취미? 아, 저는 취미 지금 분양한다고 지금 장사를 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취미인이 더 좋아요. 취미이 좋아요? 예. 그 아마추어 정신? 자, 좋죠. 아마추어 정신. 자, 이상 예술문제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